약간 눈물이 핑 돌 때도 있고요. 코가 찢어질 듯한 고통. 입으로만 숨 쉬면 얼마나 답답한지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답답해요. 숨 쉴 틈 없는 코막힘. 죽을 병은 아닌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병이고 남 앞에 나서기가 좀 거북학스러운 병. 마음의 상처까지. 타고나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기도 하는 콧물. 재채기. 코막힘의 정체는? 코는 일단 그 호흡기의 첫 번째 그 통로입니다. 그런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어작용이 가장 첫 번째 작용이고요. 두 번째가 이런 그 공기의 온도하고 습도를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냄새를 맡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먼저 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냄새예요, 냄새. 그렇기 때문에 냄새를 못 맡으면 무조건 그거는 아주 안전사고에 가장 취약해집니다. 코는 뭐 공기청정기, 가습기, 온도 조절기, 화재 경보기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침부터 코를 푸느라 정신이 없는 성남님은요, 말 그대로 코와의 전쟁 중입니다. 하루 동안 코를 푼 휴지를 모아봤는데요. 보기만 해도 코가 아픈 느낌입니다. 팽 하는데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 소프라노 소리라 그럴까? 막 이렇게 찌르는 소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와, 코 푸면 내 코가 아픈 것 같아. 막 이렇게 내 코가 찌르는 느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눈물이 여기서 막 이렇게 같이 쏟아져 나오는 느낌? 눈물까지 나야 좀 시원하다 이런 느낌. 아, 시원한 느낌은 없어요, 이제. 이게 지금도 막혔잖아요. 이게 풀면 이게 빵 뚫려가지고 뭔가 사이다 먹은 그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뭔가가 잔해가 남아서 여기 그냥 꽉 막고 있는 느낌? 코를 풀어야 하는 상황은 자면서도 계속된다는데요. 두세 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코를 푼다거나 물을 마셔야 된다거나 막 그런 부분이 지속 발생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호흡을 하고 숨을 쉬다 보면 입이 건조해서 막 정말 막 들러붙어요.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호흡이 더 힘들어져요. 숨이 가빠지죠. 뭐 입이 마르는 거는 뭐 그 같이 오는 증상 중에 하나고 숨쉬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잘 확률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그럼 술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얼마 정도 하셨어요? 왜 날 보세요? 네. 그냥 정상적인 수치로 따지면 3번. 그냥 비주류까지 하면 뭐 6번, 7번. 건강을 위하여. 일주일에 6번이나 술을 마신다고요? 이제 포기라 그럴까요? 당신 마음대로 해보세요. 저 숙면을 취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 부분을 갖고 지속을 했는데 입서부터 코가 너무 불편하니까 이거 안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여기 술을 드시고 자면은 잠은 바로 오는데 또 잠이 빨리 깨요. 그러니까 잠을 유도는 잘하는데 지속을 못 시키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많이 저하됩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은 그 피돌기를 빨리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돌기가 빨라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코 안에 피가 더 빨리 돌기 때문에 코점막이 점점 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코가 막히게 됩니다.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자연히 흐르는 혈액의 양도 많아지는데요.
혈관을 지나는 혈액의 양이 많아지면 코 점막이 부어오르고 코는 더 막히게 됩니다. 코가 막혀 잠을 못 자니까 술을 마시지만 코는 더 막히는 이 악순환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수영을 하면서부터 소독약에 대한 그 물 냄새에 대한 부분이 되게 일단 불편했고요. 자꾸 코를 제가 비비게 되는 자꾸 간지러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비비다 보니까 이 안에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코딱지가 생기게 되고 염증이 생겼어요. 코에 생기는 모든 증상은 비염입니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 코 간지러움 모든 건 다 비염의 증상인데 감염성 비염, 또 이제 알레르기 비염, 비알레르기성 비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염은 많은 사람한테 꼭 한 번 이상은 생기는 그런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코 안에 있어요.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좀 있고. 충격적인 검사 결과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두 번째 귀하신 몸. 아이만 넷인 6 가족 중에 누구일까요? 먼저 사남매의 아빠 상원님입니다. 코가 한가에 많이 막혔습니다. 왼쪽이 아예 지금 119 가기 직전입니다. 콧물이 그냥 주룩주룩 셉니다. 지금 콧물이 새고 있는데 네. 보여드릴까요? 와이프 이거 절대 하지 말라 그랬네. 아, 정말 콧물이 흐르고 있네요. 같은 시각 사남매 중 첫째 시우님이 일어나는데요. 코도 풀고 아침부터 아주 바빠 보입니다. 새벽에 고픈 거 휴지들 좀 쓰레기통에다 정리한 거. 자는데 주변에 네. 휴지가 있겠네요. 네, 맞아요. 쓰레기통도 있고 휴지도 잘 때 머리 위에다 넣고 써요. 하루 종일 멈추지 않는 두 사람의 콧물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다는데요. 어렸을 땐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 콧물 빼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사용했고요. 너무 감기인 줄 알고 계속 병원을 다녔는데 비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감기의 경우는 그 다른 코 증상도 다 있지만 전신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채기, 콧물 이외에도 열이 나거나 온몸이 쑤시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고 비염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코 증상만 있죠. 그 감별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해주면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알레르기였던 것 같아요. 진먼지, 진드기 이런 거. 알레르기, 비염 검사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알레르기 비염이란 것은 어떤 공기 중에 그 떠다니는 어떤 특정 원인, 그걸 우리가 항원이나 알레르겐이라고 부르는데 그거에 의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이게 반복이 돼요.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계절이나 어떤 특정한 환경이 되면은 그 비염 증상이 바로 보입니다. 그런 경우가 알레르기 비염이고.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는 시우님을 위해 엄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불 빨래를 하고 아빠는 매일 청소를 하는데요. 일어나! 일어나! 지아는 비염이 없어서 좋겠다. 그치? 그러고 보니 다른 아이들은 비염이 없나요? 같이 나야 진짜. 알레르기 비염은 유전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한쪽이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 자손한테 갈 확률이 한 30에서 40%, 양쪽이 다 있으면 한 60% 이상으로서 이제 그 알레르기 비염이 유전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전성이 강한 질환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성별에 관계없이 유전되는데요. 2022년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성비는 남성이 약 48%, 여성이 약 52%입니다.
두 사람이 콧물로 가장 힘든 시간은 밥 먹는 시간이라는데요. 또 아빠 시작됐다. 아빠 또 나온다. 씨. 아, 씨. 원래 이렇게 식사하실 때마다 콧물이 나오시나요? 무조건이죠. 뜨거운 거가 들어가거나 약간 맵거나 그럴 때는 뭐 거의 무조건 나오고요. 그러고 보니 다른 거 먹을 때도 콧물이 나온 것 같아요. 코는 코에 생기는 모든 자극에 의해서 주로 생기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식사할 때에 우리가 어떤 그 뜨거운 김이나 어떤 매운 음식도 하나의 코에 대한 자극이 됩니다. 그런 게 다 일종의 비특이적 자극인데 그런 자극에 대해서도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아주 잘 반응을 해요. 특정한 어떤 항원이 아니고 이런 그 비특이적 항원에도 반응하는 게 코도 좀 막히게 되고 콧물 자체가 더 증가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뜨겁거나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콧물이 나는 건 역시 비염의 일종입니다. 저도 매운 거나 뜨거운 거 먹으면 콧물이 줄줄 나와요. 지금은요? 지금은 나온다. 진짜 더러워? 아빠랑 오빠랑 같이 먹으니까 더럽지? 괜찮아? 고마워. 왜 도망가? 지아야, 왜 도망가? 지아야? 하루빨리 두 사람의 코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이비인후과의 김경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세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요. 두 사람은 알레르기 검사에서 두드러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50가지 항원이 담긴 액체를 떨어뜨리고 바늘로 작은 상처를 낸 다음 반응을 살피는 검사인데요. 특정 항원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가 부풀어 오릅니다. 이렇게요. 많이 간지러운데. 역시 시우님은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간지러우세요? 엄청 간지러워 지금. 상원님 역시 진먼지 진드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 신기하다. 평생 있는지도 몰랐던 알레르기를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증상이 다 똑같거든요. 재채기, 콧물, 코막힘, 간지러움이 사실 비염 환자분들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비염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런 알레르기 검사는 필수적입니다. 내시경으로 코를 들여다보는 검사도 진행했는데요. 입으로 숨 쉬고, 아이고, 콧물이 훨씬 많구나. 보이시나요? 시우님의 오른쪽 코에는 콧물이 가득하고 왼쪽 코에는 빨갛게 딱지가 앉은 모습까지 보입니다. 코 안이 콧물이 무지하게 많아요. 오른쪽이고 이게 왼쪽인데 왼쪽은 콧물이 많다가 이제 슬슬 그 딱지로 져가고 있고 코피도 좀 나요. 코피도. 가끔 흐르던 코피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저 방금 코 건조할 때 풀어가지고 갑자기 코피가 줄 흐르더라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좀 코피 묻어 있어서 네 지금 코피 좀 새고 있어요. 지금 한 이 정도 났는데 이게 코피가 아마 자주 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비염이라는 것 자체가 코 점막이 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코도 많이 푸니까 코피가 날 수밖에 없어요. 코 안에 이제 아까 그 코피가 난다고 했으니까 연고를 좀 발라주는데 그런 연고의 목적은 코의 보습 효과예요. 그래서 그런 코에 대한 그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좋고. 잠시 후 코를 촉촉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코 보습 방법을 공개합니다.
가습기는 거의 안 켜죠. 켜요, 안 켜요? 가습기요? 없어요, 가습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가 건조한 것보다는 습도가 있는 게 더 좋기 때문에 한 40% 정도에서는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가 사실 습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습도가 잘 조절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비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도 코 안에 있는 그 항원이나 뭐 콧물이나 그런 걸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코 세척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집안에 있는 환경을 좀 진먼지 진드기가 좀 적게 그렇게 좀 더 약간 만들어야 돼요. 그 비염은 환경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그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 진먼지 진드기가 가장 우리나라에 있는 흔한 원인이거든요. 그 집안에 참 진드기가 많아요. 카페트에도 많고 특히 그 커튼 같은 것도 천으로 된 커튼에도 많이 존재하고요. 제일 많은 게 사실은 매트리스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매트리스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데 매트리스를 사용할 거면 그에 대한 청소를 또 잘 해줘야 됩니다. 진먼지 진드기에 알레르기 비염 반응을 보이는 두 사람을 위한 특급 솔루션 잠시 뒤에 공개합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진료실. 코 내시경을 확인한 성남님의 코 상태는 어떨까요? 아이고, 오른쪽에도 물혹이 있고 왼쪽에도 좀 물혹이 있고 코 안에 혹이 있어요. 혹. 근데 혹이 이게 뭐 악성이나 그런 혹은 아니고 양성처럼 보이는데 이게 물혹이라 그래요. 흔히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수영장에 있는 그 소독약에 대한 부분이 혹시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요? 과연 수영장 물이 이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물혹 같은 경우가 이게 언제 딱 생겼느냐를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수영장 물이 더 들어오니까 그런 찬 거하고 자주 코에 자극을 주는 거 그것 때문에 아마 코가 더 악화됐다고 느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환자분의 병은 하여튼 여러 가지 비염에도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그 축농증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축농증이 농이 쌓인다는 그런 것 때문에 축농증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 축농증이 생기는 게 어딘가 코 안에가 좁아져가지고 농이 자꾸 그러니까 원활히 빠지지가 않고 계속 생성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점점 물성물은 이제 나가고 찐득찐득한 그런 성분만 남겠죠. 이건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심각해진 성남님의 표정.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냄새 맡는 것도 좀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예, 많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성남님의 후각은 기능이 떨어졌을까요? 아내분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된장, 간장, 식초, 참기름. 성남님은 어떨까요? 식초? 간장? 간장이요? 네. 된장? 된장이요? 네. 그냥 뚜렷하게 이 냄새다. 식초 말고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냄새를 맡는 건 결국 이 상부, 요 위쪽에 공기가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런 물혹이 막아서 냄새를 못 맡는 거. 그리고 또 축농증이 오래되면 이런 후각 신경 자체가 또 망가집니다. 네. 점점 심각해지는 성남님의 표정. 좋은 내용은 없나요? 잘 수술을 하면 그 완치의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겁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축농증의 재발률이 이거는 한 10% 정도밖에 보진 않아요. 그래서 90% 정도가 좋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네.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런 알레르기가 없는 경우는 훨씬 완치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을 할 경우 90% 확률로 완치가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근데 뭐 당장 수술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할 동안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일단 생활에 대한 습관, 코 안도 이렇게 세척을 해주시는 것도 좀 중요하고 코를 풀 때 아까 그 비디오를 보니까 너무 세게 푸시던데 한쪽씩 살살 푸시는 게 코피도 안 나고 더 안전합니다. 네 번째 귀하신 몸. 조용하네요.
아침마다 고통스럽게 코를 풀었던 다른 귀하신 몸들과는 달리 여유롭게 환기에 청소까지 하시는데요. 밤새 잘 주무셨나요? 평소에 뭐 자는 거는 별 지장이 없이 잘 잡니다. 공기청정기, 가습기 없으면 잠자기가 해요. 오늘도 비염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네 번째 귀하신 몸 고래영님입니다. 방에는 가습기가 코 건강에 좋은 최적의 습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공기청정기까지 있습니다. 잘 주무셔서인지 개운해 보이시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외출할 때는 언제나 마스크를 씁니다. 이 정도면 모범 사례자 맞죠? 그런데 보통 심한 게 아니고 봄, 가을만 되면 아주 삶이 불편할 정도로 괴로워서 좀 신청하게 됐습니다. 제일 괴로운 게 콧물이 계속 나는 거죠. 콧물이 풀어도 또 나고 풀어도 계속 나는 거예요. 콧물이 가장 많이 난다는 식사 시간.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레영님은 15분 동안 식사를 하면서 3분에 한 번씩 총 6번 코를 풀었습니다. 9시 반에. 휴지를 옆에 두신 이유가 있었네요. 딴 사람이 수저가 있는데 난 이게 휴지를 있어야 꼭 옆에다 둬야 식사할 때 항상 콧물이 나니까. 40대 후반부터 증상이 심해졌고 50대 후반부터는 아주 심하게 증상이 심하게졌습니다. 아주. 비염은 제가 느끼는 거는 참 죽을 병은 아닌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병이고 진짜 그 남 앞에 나서기가 좀 거북학스러운 병. 고래영님 역시 3개의 검사를 받았는데요. 그중에서도 60점에 가까울수록 삶의 질이 떨어지는 설문검사에서 40점을 기록했습니다. 4명의 사례자 중 비염 때문에 삶의 질이 가장 떨어진다고 느끼는 건데요. 게다가 알레르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개고양이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고 또 지금 나오는 게 그 나무에 대한 알러지가 좀 있으시거든요. 오리나무, 자작나무, 개암나무 이런 게 콩이나 땅콩에도 좀 개, 고양이, 자작나무, 개암나무, 땅콩까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항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3월 말이나 4월 달 되면 막 눈 때문에 안과도 가야 되고 이비인후과도 가야 되고 막 이런 현상이. 그게 아마 다 그 알레르기가 그 나무 위에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관계가 많아요. 심지어 고래영님이 즐겨 찾는 수목원에도 자작나무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런 병이 있으시면은 한 3월 말부터는 약을 먹어야 돼요. 알레르기를 좀 완화시켜야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좀 드셔야지 아마 4월 달 돼서 아마 증상이 훨씬 나실 거예요. 그러겠어요. 예. 그런데 고래영님은 40대 후반에 증상이 시작됐거든요. 알레르기 비염이 그때 생긴 건가요? 나이가 이게 아무래도 고령이시다 보니까 노인성 비염도 많이 생기긴 생겨요. 그러니까 연세가 한 60세, 70세 이상 노인분들이 비염으로 진료받는 경우가 전체 비염 환자의 한 15%가 된다는 건데 그 정도로 상당히 많은 비염입니다. 그리고 또 일종의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씩은 걸려요. 그래서 특히 겨울에 더 심해지기가 쉽고 또 식사할 때가 참 불편한데 자기가 그러니까 워낙 콧물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뭐 딴 일 하다 보면 좀 흐르는 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콧물의 양이 아주 증가하는 물 같은 콧물이 아주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가습기나 공기청정기나 그런 거 다 잘 사용하고 계시고 그런 면은 아주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놀란 장면이 있었는데요. 뭐가 문제일까요?
근데 사실 코 세척을 할 때는 수돗물이 가장 안 좋긴 안 좋습니다. 맹물이.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아까 보시게 되면은 이 코로 이제 세척을 할 때 겉에만 거의 사실 딱 이렇게 들여 마셔도 깊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수돗물로 얕은 콧속만 씻어내는 코 세척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코 세척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비염의 예방과 증상 완화를 위한 올바른 코 풀기, 코 세척, 코 보습까지 코코코 솔루션을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그 올바른 코 건강을 위해서 간단한 그 OX 퀴즈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 풀기에 대한 건데요. 양쪽을 다 막고 깊은 곳까지 다 풀어내는 게 좋다. 매일 코를 푸는 네 사람 사이에서도 답이 갈리는데요. 정답은 X입니다. 양쪽으로 세게 풀면 역시 그 귀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한쪽씩 해가지고 그 푸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이게 풀 때 이런 티슈보다는 물티슈 종류가 더 낫긴 나요. 아무래도 이게 건조한 것보다는 약간 습기가 있는 게 닦아내기도 편하고 또 부드럽습니다. 코는 한 번에 세게 풀지 말고 살살 여러 번, 가능하면 촉촉한 물티슈로 한쪽씩 풀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 휴지로 푸는 것보다 물티슈로 푸니까 코에 상처도 안 날 것 같고 상당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코 건강을 위한 코 세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세척은 매일 하는데 급하면 맹물이라도 하는 게 좋다. 이번에도 정답은 X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체액과 같은 농도의 그런 그 물을 생리식염수라 부릅니다. 그게 0.9%의 소금물이에요. 그래서 맹물 말고 가능하면 생리식염수, 그러니까 그냥 맹물을 사용하시게 되면 오히려 코 안에 있는 미세선모가 운동을 하지 않게 돼요. 미세선모가 운동을 해야지 코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를 해주고 그런 청소 기능을 원활히 하기 때문에 꼭 0.9%의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소금도 가능하면 그 약전 소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소금을 사용해서 하는 게 좋고 그런 정수물이나 수돗물도 꼭 한번 끓여가지고 식혀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코 세척은 찬물로 해서 코 안에 붓기를 가라앉히는 게 좋다? 아니죠. X입니다. 너무 찬 거를 갑자기 코 안에 붓게 되면 코 자체가 또 자극이 되기 때문에 또 콧물이 더 증가하고 해서 가능하면 미지근한 생리식염수를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세척하고자 하는 코를 약간 15도에서 20도 정도 약간 위로 하세요.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큰 소리를 내셔야 돼요. 그 소리는 왜 내나요? 코 세척을 할 때 한쪽 콧구멍으로 이제 물을 넣어서 반대쪽으로 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거기가 하나의 그 폐쇄 공간, 닫혀 있는 공간이 돼야만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영구개가 위로 올라가서 그쪽을 닫아줘야지만 한쪽 코로 넣는 게 반대쪽으로 원활히 빠지게 됩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큰 소리를 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세척하고 싶은 콧구멍이 위로 가도록 고개를 돌리고 큰 소리를 내면서 코 속으로 생리식염수를 넣어줍니다. 훨씬 시원하고 뭔가 안쪽에가 촉촉해진 기분이라서 네, 자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코 건강을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코 보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염 환자는 콧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코 보습을 할 필요가 없다. 정답은 또 X입니다. 그 연고가 대부분 바세린 성분이에요. 이게 잘 녹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너무 안에까지 넣지 말고 코 털난 부위에만 발라서 안으로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또 녹아줘야 되니까 약간은 고개를 뒤로 제껴주는 게 더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바세린 성분의 보습제를 적정량만 면봉에 묻힌 뒤 코털 부근까지 발라주고 목을 뒤로 기울여 녹아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목에 시원한 게 들어갔다든가 이런 느낌이에요. 시원해 코 자체가.
약간의 박하사탕 네, 먹은 향이 느낌이라고 좀 그럴까요? 있죠. 이런 방법을 꾸준하게 쓰시면 치유 면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셔갖고 2주 뒤에 얼마나 과연 변화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는 윤상원, 윤시우님을 위해 준비한 청소 솔루션입니다. 충구를 해서 진먼지 진드기 제거해서 한번 눈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아, 진먼지를 이렇게 직접? 네, 첫째 시우를 위해 이미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불 빨래를 하고 매일 청소기를 돌리는데 깨끗하지 않을까요? 시우야, 일어나야 돼. 사원님 부부의 침실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침구의 상태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 간단하게 이불 패드 진행을 해봤고요. 보여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먼지 잡혔나요? 네, 지금 보시면은 네. 육안으로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불 상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와, 심각하네요, 진짜. 먼지 향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신데, 네. 네, 지금 보시면은 안쪽에 보이는 까만 것들이나 약간 노란 것들이 잡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진드기 사체가루나 뭐 배설물, 알 등이 이렇게 뭉쳐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충격적이에요. 너무 더러운데요. 이런 진먼지 진드기라는 것들은 굉장히 미세하고 이불과 섬유의 올과 올 사이에 서식하기 때문에 강하게 좀 털어내셔야 돼요. 털어주는 기능이 있는 청소기도 좋다는데요. 돌아가는 헤드브러시, 청소기 살 때 다들 받아보셨죠? 요런 앞에 브러쉬가 롤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청소기를 일반적인 집에 있는 청소기를 통해서도 관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청소기 작동하면 앞에 있는 롤이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는 제거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나저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불을 빨았는데 진먼지 진드기가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아파트에 거주하시고 매트리스 사용하시고 인식을 못 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불 베개를 털어주지 못하셨고 그냥 세탁만 해주셨던 부분이 있으셨던 거고, 그래서 보통 이불 베개나 커버 같이 세탁이 가능한 것들은 60도 이상의 고온 세탁을 좀 추천드리고요. 진드기 살균을 위해서 건조된 이후에 진드기 사체가루 남아있을 알 등을 좀 털어주기 위해서 이불을 털어주고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매주 열심히 이불을 빨고 건조기로 고온 건조를 했지만 털어준 적은 없었군요. 다음은 진먼지 진드기가 번식하기 좋다는 러그의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한 10초 정도 밀었을까요? 그죠? 잘 보신 것처럼 러그 상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와. 러그의 지금 단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카페트 러그 관리가 따로 이렇게 좀 해주시기 힘드시다면은 사실은 사용을 좀 지양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카페트는 당장 버리는 걸로. 옷방 청소는 에어건으로 먼지를 털어주거나 막대기로 쳐서 털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먼지를 좀 털어내는데 먼지 날린 게 좀 눈으로 잘 보이시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분무기 있죠? 쉬운 예로 이제 미세 분무기로 통해서 물을 공기 중에 좀 분사를 해서요. 공기 중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먼지들을 물이 머금어서 떨어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떨어진 물들을 우리가 바닥에 떨어진 물 먼지를 물걸레질을 통해서 제거를 해주시면 어느 정도 공기 중에 있는 먼지를 쾌적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좀 효과적이실 거예요.
공기청정기를 이용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공기청정기 좀 제대로 된 효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벽 쪽에 딱 붙이기보다는 판상형 이제 공기청정기는 벽 쪽에서 좀 띄워서 틀어주셔야 좋으시고요. 벽 쪽에 딱 붙여서 보통 세워 놓으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먼지를 흡입하는 공간 자체가 적어지게 되면서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요리하실 때도 꺼두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요리할 때 발생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발생이나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 입자들이 이 섬유로 된 필터에 붙게 돼 있어요. 먼지를 흡입해주기 때문에 유막이 끼게 됩니다. 그래서 필터 수명에도 굉장히 안 좋고요. 심한 경우에는 요리 냄새가 이제 배서 섬유 필터에서 계속 냄새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솔루션을 받은 네 사람은 확 달라졌는데요. 정말 꾸준히 매일 양치질을 하듯 코 세척과 코 보습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흘렀을까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 성남님, 정말 좋아졌나요? 전에는 뭐 2번, 3번 여러 가지 코막힘에 의한 목마름 막 이런 부분으로 깼었는데 뭐야? 내가 지금 저녁에 눈 붙여서 지금 일어난 거야? 할 정도로 한 번을 안 깨고 계속해서 그 시간까지 내가 이렇게 자본 적이 언제지? 그리고 정말 그 짧은 순간에 되게 행복한 느낌? 만족스러운 느낌? 코가 막혀 세네 번은 잠에서 깨던 성남님이 한 번도 안 깨시고요. 게다가 어제는 처음으로 운동 갔다가 퇴비 냄새를 맡았네. 코가 빵 뚫려가지고 그 냄새가 너무 훅 들어오는 바람에 깜짝 놀랐지. 상당히 좀 냄새 맡아하고 나름 감동했지. 네, 단지 본인의 가장 애로점은 음주를 요만큼 줄여야 된다는 거. 아주 큰 고통이거든요. 가습기로 습도를 조절하고 꾸준한 코 세척과 코 보습에 절주까지 성남님의 변화는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었네요. 코 푸는 횟수가 솔루션을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뭐 정상적으로 냄새도 잘 맡고 가장 힘들어했던 숙면도 잘 취하게 됐고 코막힘 때문에 또 많이 코를 풀었던 거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게 다 깔끔하게 잘 해소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이뤄낸 놀라운 변화, 믿기 어려울 정도네요. 이 주 만에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확실히 깨끗해진 것 같은데요. 처음 세척할 때는 분비물이 조금 많이 나왔고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 분비물 자체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예. 아마 코에서 나오는 분비물들, 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축농증에 있는 그 농 때문에 그랬을 확률이 많거든요. 예. 그 세척하시면서 느끼셨죠? 처음에 농이 진한 게 점점 이제 옅어졌다. 네. 그 뭔가 하면 이제 자꾸 이제 그 씻어내니까 예. 농의 이제 점도도 약해지고 농의 이제 양도 줄어든 거거든요. 예. 오성나님은 사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전혀 안 좋아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자구주 이제 세척을 해갖고 원래 나오던 농 자체가 많이 좀 엷어져 있어요. 그거 봐서는 그 원래 있는 축농증이 많이 개선되면서 증상에 호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하루에 뭐 10초, 15초 아니면 뭐 10분이라도 충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어떤 뭐 투자에 대한 시간 자체를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때문에 청소 솔루션까지 받았던 상원님, 시우님도 2주 만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내시경으로 보이는 시우님의 코 속 상처가 많이 가라앉았고요.
일단은 왼쪽에 딱지 있는 거, 그 피나고 그런 건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네네네. 그리고 전에 이 오른쪽에도 뭐 누런 코가 가득 차 있었잖아요, 보면. 네. 그것도 많이 좀 개선이 됐고. 네. 가득했던 누런 콧물도 2주 만에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해서 지금 그런 보수 작용 때문에 이런 그 딱지도 많이 없어지고 누런 코도 자꾸 세척을 해주니까 다 없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일반 뭐 정상인이라고 해도 꼭 세척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미세먼지나 황사 자체도 하나의 그 자극이죠. 이런 미세먼지나 황사가 문제가 되는 게 코 점막을 좀 파괴합니다. 그렇게 그 파괴된 코 점막에는 다른 어떤 원인들, 즉 항원이 더 들어오기가 쉬워져요. 물론 뭐 바이러스도 들어오기가 쉬워지고 해서 다른 또 비염을 야기하기 때문에 세척뿐만 아니라 또 연고도 잘 발라주고 하면은 훨씬 코 건강이 좋아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솔루션 기간 동안 상원님과 시우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코 세척과 코 보습을 해왔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코 세척과 코 보습 때문만은 아닌데요.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를 확인한 후 집안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라고 바로 치워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상원님, 시우님 방에는 가습기가 생겼고요. 거실에만 있던 공기청정기도 한 대가 더 생겼습니다. 솔루션 하면서 돈 더 쓰는 것 같아요. 코가 좋아진다니까. 그 정도 해서 코가 괜찮아지면 투자할 만하죠. 생활 습관과 환경이 달라지자 사람도 달라졌다는데요. 시우는 되게 온순해졌어요, 진짜. 제가 느끼기엔 얘는 진짜 활화산 같았거든요. 막 빵빵 터지는데 요새 진짜 늘 화를 안 내냐? 이게 비염이 있으면 참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비염이 있으면 뭐 성적도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비염이 좀 치료되고 증상이 좋아지면 그런 것도 많이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 됐어요, 이제. 아, 사람 됐어요. 이제 좀, 네. 갑자기 공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 일단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시우는 계속 이렇게 저랑 똑같이 클 줄 알았는데 솔루션 받아서 살면서 좀 개선된 환경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네. 코 건강을 관리해준 이후로 네 사람의 삶의 질 설문검사 결과도 눈에 띄게 좋아졌는데요. 모범 사례자였던 레영님 역시 확실히 콧물이 줄었습니다. 한참 저 비염 시작되는 계절이 왔는데 지금 약을 먹고 이래서 그런지 전혀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눈에도 저 가려움증도 없고요. 증상이 없어지면 이게 내가 완전 완치됐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건 증상이 지금 완화되어 있는 상태이지 완전히 완치된 건 아닙니다. 그런 어떤 환경이 바뀌게 되거나 어떤 악조건에 또 다시 놓이게 되면 증상은 언제라도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잘 조절해야 되는 그런 그 조절이 중요한 질환입니다. 이제 4월, 5월 되면 이제 나무가 좀 많아지지만 또 꽃도 많이 피니까 마스크 잘 쓰고 나가시면은 아주 잘 관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셔갖고 또 나무도 보고 꽃도 보시고 아주 즐겁게 잘 지내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무만 보면 마음이 항상 푸근해지고 꽃만 보면 항상 즐거워지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꾸 찾게 되고요. 봄이 기다려지고. 근데 그때 제일 괴로움이 닥치는 게 이 비염이에요. 제가 인생에 이제 살 날이 얼마 된 것 같지도 않은데 지금은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옛날 같이 뭐 재채기하고 뭐 여행을 못 다닐 정도는 아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기대를 갖고 4월을 맞이해야 되겠죠. 손목 통증, 손바닥 통증, 손저림 등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근감소증이 있거나 중년, 노년에 적합한 근력 운동을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허리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매일 꾸준히 다이어트를 했어요. 뛰는 체질인 것 같아요. 하루 이틀 만에 3kg, 4kg가 찌는 것 같아요. 날씬해지고 싶은 돼지? 원래부터 뚱뚱한 체질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비만의 원인을 좀 찾고 싶어. 먼저 죽을까 봐. 체질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언제든지 혈당 볼 수 있거든요. 같이 잘할 수 있도록 제가 힘을 드릴게요. 내 무의식과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예요. 다른 거 간식 드시지 마시고 이런 거 드세요. 달라지거든요. 체질이라는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살찌는 체질 이제 안녕.